많은 분들이 주말부터 그리고 오늘 평일까지 슬픔 속에 잠겨 있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좋은 소식만 전달해 드리고 싶은 유튜버의 마음에서도 이 안타까운 내용을 참 멈출 길이 없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깝다, 개탄스럽다 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 많은 연예인들 또 많은 지인들 특히 뭐 가족들 정말 아픈 마음으로 이 김수민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이 동료 연예인들 중에 모자 쓰고 화장까지 하고 왔다라는 것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각자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촬영을 하다 급하게 왔을 수도 있고 모자 정도는 좀 벗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장례식장 다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정신이 없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 요지는 중요한 건 이 서유림 씨의 시어머니인 김수미 님께서 이 취침을 하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펑펑 울 시간에 어머님을 좀 더 잘 보필했다면 어땠을까? 이 김수미 님이 혼자서 방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항상 옆을 지키고 있었다면 최근에 당뇨 수치도 500이 넘었고 얼굴도 퉁퉁 부었는데 그때 잘 대해줬다면 어땠겠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김수민 님이 어쨌건 정말 아꼈던 가족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분들보다도 이 며느리인 서효림 그리고 주변 동료, 지인, 가족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군산 출신의 명배우로서 이름을 날렸던 김수미 님께서 이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이 군산 지역에는요 모조리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김수미 추모 공간, 김수미 님이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이 장면의 그림이 또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꽃이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김수미 님께서 아시다시피 군산이 고향이기 때문인데 고향이었던 군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다 보니 이 군산 시민들께서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수민 님은 군산 신흥동에서 태어나서 군산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군산의 한 유명 교회 설립자가 조부였던 만큼 고인과 군산의 인연은 운명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전북 도내 최대 행사였던 이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홍보대사로까지 활동을 했었고 자신의 고향의 먹거리와 관광 명소를 적극 홍보하며 꾸준한 장학금 기탁 등 정말 애향을 몸소 실천했다고 합니다. 사실 군산시에서는요, 이 김수미 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말랭이 마을에 김수미 거리와 생가를 조성하기도 했는데, 사실 안 그래도 친분이 두터웠던 군산 시장님은 너무 빨리 가셨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울먹거렸다고 합니다. 뭐 그냥 연예인이다. 뭐 흔히 딴따라다.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예인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 또 우리들의 또 지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선배님의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행사가 있으면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갑자기 부고를 접하니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고향을 향한 무한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전남 홍보대사로 활약했었던 김수미님의 별세를 또 애도하는 김영록 전남지사님의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김수미님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 전남도 홍보대사를 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전라남도지사 전남지사님이 또 이 애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자였던 분들도 단순히 그냥 일을 하고 돈을 주고받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참 동료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김수미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전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오죽했으면 이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엄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 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겠습니까? 아이러니 하실 거예요. 아니, 김수미님이 생전에 뭐 사업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수민님은요, 생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배우입니다. 그러니 이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후배들과 가족들, 지인들, 오죽했으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김수민님의 이 애통한 상황을 온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김수민님은 사랑만큼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김수민님이 잘못한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안티들의 댓글로 인해서 나는 세상을 떠나는 심정을 알 것 같다. 이거 아십니까? 김수민님이 과거 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조영남, 이경규 이들과 함께 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해 나가려고 하던 와중에 김수민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영남 씨와 또 다투게 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김수민님이 사실 과거 KBS2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가지고 어제 한숨도 못 잤다. 박명수가 매니저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가고 댓글 중에 김수미, 네가 박명수와 같은 고향이라고 꽂아줬냐? 전라도끼리 잘해 먹어라.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도 뭐 김수민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삼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그 문제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수민님이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김수민님이 이 당시 때 이제까지 이렇게 심각한 댓글은 처음이었다. 안티글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후배들의 심정을 알겠더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싶었다. 그래서 보이십니까? 내가 바느질 그릇에서 가위를 꺼내가지고 내 머리를 내가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여자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나한테 그렇게 댓글을 쓰신 분이 정식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박명수를 꽂아줄 힘도 없고 장동민과는 처음부터 손발이 맞았기 때문에 박명수에게도 장동민이 그립다고 했다.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확실하게 발표를 안 해서 나한테 이러나 싶다. 정말 정중하게 사과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명수 씨는 여기에 김수미 선배님은 악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우연찮게 악플을 보시고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프로그램은 시청자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큰 웃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김수민님과 또 조영남 씨가 다투게 됐었죠. 이 가짜뉴스 채널들 보니까 이 조영남 씨를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초대받지 못한 조문객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하면서 고인을 정말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 가짜뉴스 채널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영남 씨와 김수미님은 그 이후에 뭐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딱히 눈에 띄는 왕래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김수민님이 생전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는요, 사실 김수민님이 욕쟁이 할머니고 굉장히 거세 보이고 뭔가 센 언니, 센 누나, 센 엄마 이런 느낌이지만 뭐 주변 지인들의 증인들처럼 정말 너무나 좀 마음이 여렸던 그런 한 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이 김수민님을 엄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 라며 오열하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화면에 다 담겼었던 게 아닐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 삭발을 과거에도 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년도에 났던 기사지만 사실 이 사건은 더 예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김수미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사실 이 당시 때 이 김수미님이 이때도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들어 했나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삭발이라고 검색만 해보면 얼마나 놀랬길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 때 KBS 방송에 등장해서 예전에 아주 힘들 때 삭발을 하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김수미님이 1998년 8월달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후진을 하다가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하필 이때 시어머니가 뒤에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 사고로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서 김수미님은 우울증과 굉장한 알코올 의존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빙의 증세까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한 스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수민님은 사고로 친정어머니처럼 여기던 시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었고 절에 있으며 새벽에 일어나 공양밥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스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힐링이 됐었던 김수민님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김수민님께서 그렇게 요리를 잘했던 이유가 자신의 어머니의 겉절이 김치가 생각나서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새끼손가락을 걸며 엄마가 꼭 너한테 음식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일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후에 만나게 된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좋아하고 따랐던 김수미님 입장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사고를 내어서 어머니를 떠나 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김수미님이 이렇게 안티들의 글로 결국 삭발을 또 했었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김수미님께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자신이 나오던 연극이 소송에 걸리고 출연료를 못 받고 아들도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니 이게 스트레스가 사람이 적을래야 적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미 계속하여 조금씩 뭔가 암시가 되고 있지 않았나. 그때 조금만 더 이 김수민님을 좀 우리가 잘 봤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물론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어찌됐건 참 이제 와서 돌이켜봐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동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 해, 두 해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눈물 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김수민님의 이 연결식 발인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며느리인 이 서유림 씨, 따님처럼 이 김수민님이 아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두가 통곡을 하며 떠나보낸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서유림 씨와 관련된 김수민님과의 비하인드가 또 공개가 됐고 그에 따른 유산, 증여세, 폭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좀 보면은 이번 발인식에 개그맨 장동민 씨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 운구차의 김수민님을 안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 이 며느리인 서유림 씨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 옆에는 아마 김수민님의 따님 그리고 손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장동민 씨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얼굴이 가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이 함께했던 분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된 채 이렇게 김수민님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뭐 뒤에 이제 정준하 씨도 있고 뭐 많은 이제 윤정수 씨도 있고 연예인들도 함께 했는데 그만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김수민님을 정말 아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비공개로 진행됐던 장례식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 김수민님을 떠나보내는 이 모습만큼은 모든 국민분들께 아마 공개가 될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실 많은 분들이 참 통탄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겠고 그 중에서 특히 며느리인 서유림 씨가 정말 오열을 하며
참 엄마 가지마라고 외쳤고 그 모습에 이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진짜 통곡을 했습니다. 사실 김수민님은 웃으면서 자신을 보내달라라고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마음 아파서 우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특히 서유림 씨가 정말 엄청난 통곡하는 모습을 제가 좀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 많은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이 김수민님을 추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나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을까 싶고 이 김수민님이 원했던 웃는 모습은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춤을 추기를 바랬다라고까지 했지만 지금 보면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떠나신다고 이렇게까지 슬퍼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서유림 씨와 이 김수민님 사이의 이 돈독한 정은 정말 모녀지간 못지 않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쓰러지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운구차에 실려 떠나는 김수민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 많은 이 국민분들에게 좀 공개가 됐던 것 같고 사실 아마 김수민님의 며느리인 서유림 씨 못지않게 이 가정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슬퍼하셨을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엄마 너무나 고생 많았어. 일용, 엄니, 김수미 눈물의 발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도 오전부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한 시대를 어떻게 풍미했고 이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려면 장례식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어른분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진짜 그 말을 통감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 특히나 이 며느리인 서유림 씨가 엄마 너무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엄마 가지마 라고 오열하는 이 모습이 사실 많은 유튜브와 TV 채널을 통해 번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유림 씨가 운구차에 옮겨진 관을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라며 통곡했고 운구차를 떠나보내면서 엄마 가지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남편 정창규 씨도 가족들의 부축을 받았고 아들인 정명호 씨도 비통해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왜 그렇게까지 돈독했을까요? 이 먹먹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기사가 보여집니다. 배우 서유림 씨가 시모인 김수민님을 떠나보내며 오열하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아무래도 두 사람이 각별했던 고부 관계였기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뒤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유림 씨는 김수민님의 아들이자 또 나팔꽃 F&B의 대표인 정명호 씨와 결혼하여 딸 한 명을 두고 있죠. 결혼 전부터 사실 이 두 사람은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선후배 관계를 떠나 서로 2시간 정도 시시콜콜한 통화를 할 정도로 각별했다라고 해요. 한 방송에서는 서유림 씨가 엄마랑 그냥 선후배일 때 나한테 너를 누가 데려가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자 김수민 님도 너 같은 도라이를 누가 데려가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폭소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나이대가 엄마하고 따님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좀 허물없이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유림 씨가 주위의 남자 배우들한테도 효림이한테 대시하지 마라. 니네 인생 잘못된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다닐 정도로 끈끈한 관계였었다고 해요. 한 방송에서는 김수민님은 우리 며느리는 연예계의 후배 같다. 그렇게 연예계에서 자주 만나고 또 자주 안 만나서 며느리인 게 실감이 안 난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자주 보고 오히려 연예계에서는 만날 일이 나중에 적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편하게 대해주니까 서유림 씨 본인도 굉장히 자신을 편하게 대해줘서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고부관계가 아니라 친한 언니 여동생처럼 서유림 씨에게 다가갔던 김수민 님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는 맨날 만나면 옷 이야기를 했다. 청바지 어디 거야? 라고 물어보고 내가 입어도 봤다. 서유림이가 다리가 긴데 나랑 사이즈가 똑같다. 옷 달라고 하면 엄마 이 바지는 안 돼요. 라고 거절하곤 했다. 그런데 생일날 새 걸로 사다 주더라. 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돈독하고 서로를 아꼈는지 알 수 있죠. 그랬던 시모인 김수민 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 며느리인 서유림 씨가 엄마 가지마.
너무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 라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같은 연예계의 또 여배우니까 얼마나 이 여배우로서의 고충을 서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유림 씨가 이제 시어머니가 된 김수미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그 통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김수미님이 세상을 결국 떠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시다시피 고혈당 쇼크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1971년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 굉장히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미모와 출중한 연기력으로 드라마와 영화, 예능을 가리지 않고 활약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병원으로 옮겨져서 75세의 나이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으니 많은 분들이 좀 아마 보시면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자, 결정적인 사인이 됐던 고혈당 쇼크, 이거를 좀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나이대 분들 사이에서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독감, 폐렴 등 감염 질환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고혈당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말씀드렸다시피 당뇨 수치가 500이 넘었다라고 했었죠. 의료계에서는요, 고혈당 쇼크의 원인이 다양하고 당뇨 수치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혈당 조절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심정지까지 올 수 있는 응급 상황이 굉장히 예상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는요, 당뇨 수치보단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고령의 당뇨 환자들이 고혈당 쇼크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내 혈당이 250 이상 지속이 된다. 3다 증상, 다음, 다뇨, 다식, 많이 마시고 많이 오줌을 싸고 또 많이 음식을 먹는 현상이 나타나며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병원에 방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김수민 님이 얼마나 일생을 바쁘게 사셨으면 사실 알다시피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 입원도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퇴원해서 또 일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좀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김수민 님이 생전 직접 작성했던 유서곡, 유서 노래 가사 내용이 참 많은 분들의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고 해요.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렸지만 한 사람의 딸이었다. 약 3년 전 한 방송에서 직접 작성했던 유서곡 가사를 공개했던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를 불러줘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는데 자신의 장례식에서 틀 유서곡 제작을 의뢰했었다라고 해요. 이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은 파티까지는 아니어도 웃으면서 작별하면 좋겠다. 내 장례식장에서 내가 만든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그때 유서곡인 나팔꽃 가사가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울 엄니 만나러 가요. 굿바이. 꽃 피는 봄도 70번 넘게 봤고 한방눈도 70번이나 봤죠. 굿바이 굿바이. 혹여나 누군가가 내 잔디 이불 위에 나팔꽃 씨를 뿌려주신다면 가을엔 살포시 눈을 떠 보랏빛 나팔꽃을 볼게요. 잘 놀다 가요. 굿바이 굿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평생 나팔꽃을 가꾸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가사를 작성했었다고 해요. 자신의 어머니가 생전에 애지중지 나팔꽃을 피워 늘 엄마 주위에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나팔꽃이 있었고 지금도 나팔꽃에 물을 줄 때마다 엄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나팔꽃이 피지 않는 한겨울, 어머니가 그리워 무작정 괌으로 떠났던 일화도 공개가 됐어요. 겨울날 눈이 펑펑 오는 날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무작정 항공권을 사서 괌으로 갔다. 괌에서 피는 나팔꽃은 서양식이라 조금 모양이 달랐지만 그곳에 엎드려서 엄마를 부르고 울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유서곡의 가사만 봐도 우리 김수미 님이 얼마나 한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자신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이 유서곡을 작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김수민 님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또 보게 됐어요. 따님 같은 서유림 씨가 지금 엄마 가지 마라며 통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유림 씨가 얼마나 김수민 님을 또 그리워할지, 또 전국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분들도 이 김수민 님에 대한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사실 김수민 님이 웃으며 보내달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와 다르게 이 통탄한 감정은 한동안 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이 가족분들과 주변 분들에게도 이런 생전에 김수민 님에 대한 많은 일화가 끊이지 않고 당분간은 소개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증여세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서유림 대성통곡, 혼절 난리, 수백억대 유산 증여세 발칵. 자, 제가 애당초 이 유산에 대한 부분이 말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근데 증여세가 나온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두 사람이 곡간 열세를 받았다 이외에는 김수민 님이 생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유산으로 줬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증여세가 폭발한대요. 당연히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드는 이 채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채널도 마찬가지고 다른 채널들도 엉망진창인 상황. 고인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아닌가 싶어 제가 진짜 비판받을 각오를 하고 매번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김수민 님에 대한 이 명복을 비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11시 김수민 님의 발인식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죠. 자, 김수민 님의 발인식에서는 또 얼마나 이 연예인 동료분들, 지인분들 폭풍 눈물을 흘려냈겠습니까? 이미 장례식 첫날부터 제가 전언을 좀 들어보면 현실적이지 않아서, 믿기지 않아서, 가짜뉴스인 줄 알아서 장례식장에 뒤늦게 온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요즘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속아서 아예 믿지 않으셔서 나중에 뒤늦게 진짜 기사를 보고 사실이었어? 라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현장에 많이 계셨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은 일일 수 없고, 그만큼 또 이번 김수민 님의 별세가 많은 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때와 똑같습니다. 이 참 마지막 가는 길은요, 항상 슬플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연예인들의 발인식과 장례식, 그리고 이렇게 별세 소식에 큰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연예인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연예인이 얼마나 많은 족적을 남겨놓았는가. 두 번째,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사람일 뿐이구나, 한 명의 인간일 뿐이구나. 그리고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중장년층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이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비슷한 사례인 분들이 많으실 시기이기 때문에 남들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도 했는데요. 이제 발인식까지 되는 마당에 도대체 김수민 님에 대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싶으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우선 좀 보시겠습니까? 김수미의 빈소를 찾은 최수종 씨에게도 끝까지 마이크를 들이대는 취재진들에게 공분과 분개함이 폭발했다. 아, 당연히 엄청 힘들고 속상하겠지. 그걸 뭐하러 물어보냐? 사실 뭐 저와 같은 유튜버들도 참 많은 비판을 감내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자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게 기자가 아니라 유튜버들이 몰려가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현장을 취재하고 연예인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났을 겁니다. 기자들조차 이 행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적당히 하자라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참 많았어요. 최소정 씨는 이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울지 않으려고 정말 엄청 진정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고 합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고인의 빈소를 향하는 발걸음이 누구보다도 빨랐었다고 해요. 근데 계속하여 취재진들이 이거 뭐 어떠시냐 심경 한마디 해달라 이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을 쏟아내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족분들께서 이것을 최대한 좀 비공개로서 진행하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현장은 그러지 못했죠. 정말 많은 취재진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자 어찌됐건 최수종 씨를 비롯하여 많은 연예인분들이 여전히 탄식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양정아 씨 역시 김수민님과 생전 다정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17년도 언니는 살아있다 SBS 방송에 등장하여 연기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 믿기지 않고 날벼락 같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너무 슬프다. 이웃집 언니 같았는데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으며 특히 동료 연예인인 강부자님도 20일쯤 통화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이 괜찮다고 했다. 내가 한번 가볼까? 라고 물어봤더니 다 나았어 괜찮아 라고 하기에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다니 믿기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김영웅님 역시 믿을 수가 없어서 유튜브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너무 놀랐다. 배우 강부자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인에 대해 천생 연예인이다. 일에 목마른 사람처럼 오늘날까지 정말 미친 듯이 뛰어왔다. 수미는 뭘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을 많이 했다. 특히 근래에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입원했단 얘기를 들었지만 며칠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일 잘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망연자실하여 앉아만 있다. 수미가 내 남편이 자기 친정아버지와 닮은 점이 참 많다면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내 가족까지 정성스럽게 챙겨준 정 많고 의리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추억했습니다. 많은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임하룡 씨 역시 친누이 같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실 많은 동료 연예인들 또 후배들 다 어머니 같았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열정이 넘쳤다. 음식에 진심이었다. 심지어 감독 중에서도요. 현장에선 배우와 스텝을 자기 자식처럼 챙겨주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다. 슬픔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최불암 씨 역시 김수미라는 배우는 30대에도 노인 연기를 소화했으며 엄청나게 우수한 배우였다.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와 나눠주던 후배였다. 묵은지 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많은 동료들이 참 애환을 담은 칭찬과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김수민님 발인식이 진행된 오늘인데요.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나의 장례식장이 곡소리가 나는 대신에 춤추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명을 다해서 갈 때가 되어 가는 사진은 밝은 사진이 좋다. 언젠간 받아들이고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냐.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없는 사진을 갖고 싶었다. 장례식장에 와서 사람들이 영정사진을 봤을 때 웃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들리는데 내 장례식에서는 차라리 징글벨 징글벨 이렇게 웃으며 춤만 추며 보내줬으면 좋겠다. 굳이 검은 옷을 입고 칙칙한 옷을 입고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 장례식장의 사진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걸까요? 전부 다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게 급기야 온라인상에서의 추모식도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수민님의 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서버에 접속하다가 서버가 폭주했다라는 기사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김수민님을 보내기 싫었다란 얘기라고 보여지고 평소에 당뇨 관리, 혈당 관리만 조금만 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집니다. 한 의사분의 인터뷰 글을 보니까 혈당 수치가 500 정도 된다라는 건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다. 당장 입원해도 아주 위험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단 말이죠. 하지만 김수민님은 내 장례식장이
환하게 웃기를 바랬었다라고 해요. 비록 이번 발인식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열하고 눈물을 쏟아내고 정말 비통한 마음을 그 어느 때 다른 발인식과 다를 바 없이 참 침통한 마음을 드러냈지만 우리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로 애도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고인의 명복을 비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좀 머금으며 정말 좋은 곳에 가셨기를 믿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김수민 님이 더 원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김수민 님이 생전 본업만큼이나 요리에 진심이었던 까닭이 있었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김수민 님이 김치 사업도 했고 음식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특히 많은 동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 걸로 유명한데 그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김수민 님은 임신했던 당시를 떠올리며 내가 입덧이 너무 심할 때 엄마의 겉절이 한 입만 먹었으면 입덧이 멈출 것 같았다.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18살 때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무나 원통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김수민 님은 사실 새근새근 자고 있던 6살 딸의 새끼손가락을 걸고 한 가지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먼 훗날 너가 아이를 가져 입덧할 때 엄마가 해주는 그 반찬이 정말 먹고 싶다면 엄마는 항상 너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김수민 님은 요즘 우리 딸이 친정에 오면 뭐 해달라고 해서 배 터지게 먹고 자면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운다. 행복이 별거냐? 이게 진짜 행복이지라며 눈물을 삼켰다고 해요. 정말 가슴이 아리고 울컥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하셨던 대배우였지만 따님과 함께 했었던 그 소중한 시간이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며 마음이 아렸던 건 아닐까요? 어디 뭐 그뿐이겠습니까? 김수민 님이 이야기했었던 얘기들 중에 참 우리들의 마음을 더 통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는 김수민 님의 애증이 되어버린 유작, 친정엄마 아니겠습니까? 작년부터 출연료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작품. 2010년도부터 14년간 개근 출연을 했는데 알다시피 작년 한 해 동안 출연료를 받지 못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 번 출연료를 못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누리꾼들의 해석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조금 공감이 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수민 님은 정말 애착을 보였고 1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평생의 수건이자 자신의 평생 작품이라고 김수민 님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작사와 표절 시비가 휩싸였고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의혹을 받으며 소송까지 준비를 하게 된 출연료 미지급까지. 제가 볼 때는 이 금액이 적었느냐라고 봤더니 이 작품에서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의 금액만 4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됐다고 해요. 제가 볼 땐 돈도 돈이지만 김수민 님이 그렇게 애착을 가졌었던 이 작품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거기에서 오는 회의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던 게 주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드님과 함께 했던 사업들, 또 뭐 기타 관련된 많은 소송들, 나이가 들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었던 압박감. 제가 볼 땐 그것은 딸에게 손수 밥을 해주고 싶었던 자식에 대한 애착, 가족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들이 결국 김수민 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됐었던 이유이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와중에 김수민 님의 수백억대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김수미 100억 재산을 덜컥 조문객들을 놀라게 한 유산의 행보 또 있습니다. 조문객을 올린 서효림의 통곡, 서효림에게 남긴 500억 유산. 자, 100억에서 500억까지.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가짜 뉴스입니다.